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녀쌤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픽토그램 학습 계획을 다시 살펴봅시다. 미로 사이트를 통해서 첫 번째 나 탐색 활동과 두 번째로 나의 정보들 중에서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픽토그램의 세계 의미에 맞게 분류하는 활동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 번째로 아이디어 스케치와 네 번째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번과 6번 활동, 즉 스케치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실제로 그려서 완성하는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미로 사이트에서 이렇게 표를 2개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미녀쌤이 제시했던 질문에 답을 하고 색상별로 나누어 보았지요.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4개에서 한 6개 정도를 골라 실제로 픽토그램으로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오늘까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료하고요. 친구의 스케치를 보고 피드백 의견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5월 10일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5월 13일에 등교해서 친구의 피드백 의견을 참고해서 스케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픽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나 펜, 또 사인펜이나 흰색 펜이나 물감 같은 것을 준비해 오면 좋겠죠? 참고로 픽토그램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수행평가는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해보기로 할까요? 우선 우리가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 유의할 점을 꼭 짚어봅시다. 제일 중요했던 거, 바로 그림 문자와 함께 색상의 의미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이것들이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픽토그램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나 세모, 네모의 형태를 가지고요. 누구나 보고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설명적인 형태들보다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지켜서 픽토그램 스케치에도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로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 아래에 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레임 창을 열고 그러면 화면의 왼쪽에 크게 프레임 창이 열렸죠? 거기에서 쭉 리스트가 보이는데 리스트 제목에 자기 학번과 스케치 플러스 피드백이라는 제목의 창을 찾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려야 할 스케치 화면을 만나게 돼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그 방법을 잘 설명해 두었어요. 픽토그램 아이디어 스케치 플러스 동료 피드백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색과 형의 상징과 의미를 떠올려서 나 사용 설명서 픽토그램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자. 자, 첫 번째는 화면의 왼쪽에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펜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픽토그램 스케치를 완성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주에 활동했던 나 탐색 그 표에서 색깔별로 분류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 중에서 4가지 정도 골라서 그 주제를 골라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스케치 아래에 무슨 내용의 픽토그램인지 그 주제라고 써 있는 칸에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미로에 접속해서 스케치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지난 시간에 이미 해보셔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PC나 노트북, 태블릿으로만 접속할 것을 권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접속하지 않기를 바라요. 미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픽토그램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동료 피드백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안내한 미로 링크를 클릭하여 미로에 접속을 합니다. 패스워드 입력 창이 나타나면 각 반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왼쪽 화면 아래에 있는 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신의 학번을 찾고 자신이 스케치할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왼쪽 화면 아래에 이렇게 프레임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프레임 아이콘은 선생님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레임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학번이 써 있고 그 옆에 스케치 플러스 피드백이라는 제목의 프레임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가상의 학생 1511번 학생의 스케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511 학생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여기서 프레임 창은 닫고요. 자, 조금 더 화면을 가운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템색하기 활동을 통해서 색깔별로 분류했던 이 내용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골라서 아래에 있는 표에 스케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할 도구들은 이 왼쪽에 도구 상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겁니다. 자, 얘는 도구 상자입니다. 이 도구 상자, 도구 메뉴에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자, 우선 처음 본 이 T라고 써 있는 것은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고 그 아래에 이 동그라미라고 그려진 것은 쉐이프, 다시 말하면 도형을 그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 아래에 펜 모양이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뭔가를 그릴 때 사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T 입력 창을 활용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여기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은 자, 금지는 지나친 애정 표현 금지, 그 다음에 파랑은 잘했어 라고 말해줘. 이 2가지입니다. 2가지 내용의 주제를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를 클릭하고요. 왜냐면 글자를 입력할 거니까요. 자, 주제라고 써 있는 곳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죠. 자, 여기에 지나친 애정 표현 금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지시와 긴급 소방 위험 중에서 선생님은 지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한번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지시 파란색인데요. 잘했어 라고 말해줘야죠. 잘했어 라고 말해줘. 자, 그럼 이제 스케치를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죠? 지나친 애정 표현 금지 같은 경우는 바로 펜으로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펜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 검정 색깔을 클릭을 하시고 제일 아래에 3가지의 색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색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 얘를 클릭해서 두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 하고 검정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애정 표현 금지. 그러면 이쪽에서 간단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내가 저 친구들 옆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리고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하트를 그리면 지나친 애정 표현은 금지한다. 그러면 빨간색이 위로 올라오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잘했어 라고 말해줘. 이거는 파란색이죠. 일반적인 지시사항이니까요. 자, 그러면 파란색을 직접 여러분께서 파란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굵기를 좀 굵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이 흐릿하게 점선으로 그려준 곳에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정교하게 안 칠해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자, 화면의 위쪽에 되돌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자, 여기 되돌리기 화살표가 있죠? 자, 걔를 눌러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Undo라고 하고 Ctrl Z라고 하는 단축키가 보이나요?
네,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네. 또 다른 방법은 펜 도구에 있는 지우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펜을 클릭하시고요. 펜에서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건드려주면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이걸 활용해서 하시는데요. 네, 선생님은 도형을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도형 도구 메뉴에서 사각형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는데 정사각형 원할 때는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요. 선생님이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내부를 칠하고 테두리도 역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했어라고 말해줘. 펜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펜을 클릭하고 원하는 검정색을 찾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야. 아주 잘했어. 손가락 4개와 자, 이렇게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경고와 주의. 키가 작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키가 작다. 그러면 이쪽에 키가 작은 나를 한번 그려보고요. 이쪽에는 키가 큰 친구가 이렇게 자, 손을 뻗어서 키가 작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요거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정색을 여기를 다 칠할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형 메뉴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 타원이 되면 네, Shift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정원을 만드시고 가운데 안을 검정으로 채우겠습니다. 테두리도 검정으로 바꾸고요. 완료됐죠? 자, 이제 자리 이동을 해서 하고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라는 거니까 검정색이니까 아무래도 하얀색으로 그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 얼굴을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 입을 크게 벌린 모습으로 하고 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표가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스케치를 마친 친구는 프레임 창에서 나의 뒷번호 학생이 예를 들어서 1학년 4반 30번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창을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닫고요. 자, 그러면 1학년 4반 30번 스케치 피드백 확인하시고 여기서 스케치를 다 완료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1학년 4반의 29번 학생이 30번 학생의 스케치에 피드백 의견을 작성한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피드백 작성하는 이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의견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로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한 가지 1학년 5반 네. 자신이 그 픽토그램 스케치를 완료한 친구는요. 자, 요게 잘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면 이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면 위에 이렇게 잠금, 럭이라는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다 같이 고정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스케치한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잠금 장치가 나오죠. 네, 그리고 전체를 묶어주는 그룹핑하는 표시도 나옵니다. 그룹핑도 하시고 잠금 장치도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네, 다 잠겨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잠겨졌죠? 네, 이렇게 잠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것들이 이동이 안 됩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자, 이거 한 가지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활동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스케치를 완성했다면 내일 이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미로 사이트에 접속해서요. 피드백 의견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케치를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완료를 해야 다른 친구가 나의 스케치에 피드백할 때 기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서로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훌륭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 뒷번호 학생의 스케치를 보고 그 아래에 의견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줄 때 스케치가 잘 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픽토그램의 그 의미하는 바가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색을 상징적 의미에 맞게 잘 사용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친구의 스케치를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의견을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피드백 의견을 어떻게 쓰는지 그 예시도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스케치를 같이 볼까요? 네, 화내지 마세요 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한 금지의 픽토그램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아래 피드백칸에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랑 헷갈린다 라고 썼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의견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볼게요. 자, 우울할 때 토닥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두 학생이 서로 보듬어주고 있는 모습을 정말 잘 그려줬죠? 그런데 피드백 의견을 볼까요? 형태가 더 단순해야 할 것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픽토그램의 특징 중 하나인 형태상의 단순함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지적해준 훌륭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녀쌤은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의견을 좀 써보고 싶은데요. 자, 우울할 때 토닥여달라라는 것은 노란색의 주의나 경고의 의미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이나 지시, 그러니까 검정색이나 또는 지시의 파랑색의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잘 나타낸 스케치인데 피드백 의견을 보니까 네, 완벽한 스케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친구의 스케치에 칭찬을 해줘도 좋고 또는 고칠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피드백 의견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활동을 완료해주면 목요일 등교 수업 전날까지 자기 스케치에 어떤 피드백이 써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등교에서 스마트폰에 담아온 사진을 보면서 스케치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